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갤럭시 Z 플립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러 블랙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요. 오자마자 바로 너무 뜯어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이 제품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일단 매장에서 간단하게 본 걸로는 일단 이 제품이 제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놨어요. 저희 원래는 갤럭시 20 모델 중에서 실사용할 제품을 고르려고 했는데 이게 Z 플립을 보고 나니까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한번 왜 흔들리게 되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같이 한번 뜯어보면, 자, 이렇게 Z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쑥 밀어주면 플립이 딱 나오네요. 이렇게 펼쳐보면 아직 안 나오네요. 자, 일단은 본품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항상 요즘에는 갤럭시에서 상단에다가 뭘 숨겨두죠. 보통 케이스가 있던데 Z 플립 또 케이스가 있네요. 이건 진짜 근데 만족스러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때 나왔던 케이스처럼 약간은 말랑말랑한데 굉장히 훨씬 더 얇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분리가 되고 여기 겉에 커버 스티커가 있는 걸 보니 이렇게 뜯어서 부착하는 형태겠군요. 그럼 이거 조금 이따가 뜯었어야 되는데 이미 뜯어버렸어요. 오케이, 빨리 뜯고서 한번 본체에 같이 껴주면 되겠죠? 일단은 잠깐 여기다 놔두고 간단 사용 설명서. 자, 폰으로 데이터하기 스마트 스위치 사용하러 하겠죠? 다음에 이거는 부착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요거 보면은 부착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부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Z 플립을 만나보세요. 오케이, 요건 필요 없고 바로 본체가 나오네요. 자,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뽑아주면 왜 침이 나오냐. 위에는 주의사항 등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특징으로는 제품을 접을 때 화면 사이에 카드, 동전, 열쇠 등 물건을 끼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접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여기다가 카드를 좀 꽂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방수 방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 보호 필름,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갤럭시 폴드 1세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필름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벗기는 거야?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위아래가 따로따로. 이거 여기 같이 뜯어야 되네. 해서 너무 좋네요. 자, 일단 블랙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퍼플 색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퍼플 색상과 블랙 색상 중에서 이 블랙을 고른 이유는 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요 외부 쪽에 1.1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퍼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라색 빛을 띠더라고요. 근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이 별로 없길래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카툭티는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요즘 카메라의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실사용하는데 나쁘지 않겠어요. 이거 켜지는 동안 한번 다른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10e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가 있어요. 요 놈이 전원 버튼입니다. 요 놈 이렇게 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구성품을 살펴보면 프리미어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파손보험 70% 보장되는 걸 무료로 해주고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방문 서비스를 실행한다고 해요. 1년에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폴드 제품을 따로 약간 특별하게 우대해주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가격이 있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기본 15W 충전기예요. OTG 커넥터라고 하죠. 여기 C핀 쪽에다가 꽂아서 USB-A 타입을 꽂아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요. 사운드 바이 AKG 이어폰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C 타입이겠죠. USB-A to C 타입의 충전기가 있고요. 패키징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바이브는 없어요.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품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설정 마치기 전에 제대로 디자인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 주름 가는 부분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대각선,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은 좀 덜 심한 부분이에요. 베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두꺼운 편이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S10 플러스랑 비교해 보더라도 베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폴더블이다 보니까 조금 핸디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여기 접히는 부분, 이 접히는 부분이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이 완벽한 블랙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파란색, 네이비색이 조금 띄는 블랙이에요. 이 부분도 약간 고급진 느낌이 좀 나네요. 이 접는 부분은 좀 두껍긴 두꺼워요. 일반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두껍긴 합니다. 만약에 주머니에 넣는다고 치면은 야, 이게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생각보다 두께 차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일반적인 스마트폰 갤럭시 S10 플러스를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은 얇기는 얇지만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때문에 앉을 때 약간 이렇게 하게 돼요. 뭔지 아시죠? 이쪽 접히는 부분 때문에 약간 불편합니다, 사실상. 근데 여기 왼쪽은 정말 이질감이 없어요. 물론 두께가 조금 더 튀어나온다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보이겠죠?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외투를 안 입는 계절이 오게 되면은 주머니에 넣을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상당히 좀 진가를 발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옛날에 투지폰 사용할 때 그 덮으면은 딱 만나게 하는 이 부분이 똑같이 딱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간격을 주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덮으면은 이쪽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살짝 틈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랑 만나면서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접히는 부분에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를 다 해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광학식 지문인식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마이크 단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피커와 C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게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데 모노 스피커라고 해요. 작년에 나온 모델들 기준으로는 상단 스피커도 같이 사용을 해서 굉장히 괜찮은 스피커 기능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서 직접 체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양옆에는 약간의 힌지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보호를 하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인치 디스플레이 이걸 탑재하면서 여기 왼쪽에 점 있는 거 방금 보셨나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뜨게 되는데, 왼쪽에 빨간색이 있다는 거는 알람들이 와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방금처럼 이렇게 알람을 확인했을 때에는 빨간 점이 사라집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있고요. FHD 플러스 화질을 지원한다고 해요. 스냅드래곤 85 플러스와 8기가 램, 그리고 256기가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f2.4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있고요. 후면에는 1200만 화소 초광각 f2.2 그리고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f1.8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성능이나 아니면 프로세서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플래그십 라인이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성능이 뛰어난 건 맞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스펙이 모자란 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접는 쪽에 기술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계속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뻑뻑한 느낌이에요. 일단 맨 처음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접으려고 치면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투지폰 사용했을 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접는다 라고 한다면 살짝 접어야 돼요, 비싸서. 아무튼 이렇게 접는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투지폰은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 스프링 때문에 팡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렇게 있어도 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도 아직 안 가요. 거의 끝에 와서 그제서야 닫힙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펼칠 때는 이렇게 펼치겠죠. 한 손으로 접었다 펼치기는 가능은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뻑뻑하고 힘이 있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소개를 마쳤는데 이제 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폴더블이라는 거는 핸드폰을 좀 반쪽 갈라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번 터치를 해서 얘를 불러온 다음에 카메라 기능, 요즘에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제품 특이한 점, 바로
이렇게 접으면 상단으로 요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 아래쪽에서는 조작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카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지금 화면에 보이겠죠?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화면이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3대4 비율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율 조절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대1 비율로 하면은 조금 더 찍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따로 거치대 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이거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장점이 나와요.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홈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카메라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서 내 모습을 보면서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륨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사진이 찍히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딱 설명을 들었죠. 근데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동영상이 됩니다. 동영상이 돼서 바로 빠르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가락을 떼면은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 진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16:9 비율에서 닫았는데 만약에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1:1로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따로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을 살펴보면은 이상한 새로운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커버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셀카를 찍을 때에도 이제 뒷모습을 보고서 찍을 수가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사용했던 투지폰에서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아래쪽에 거울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그 기능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듭니다.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내 셀프 사진은 조금 화질이 낮은 게 좋아. 이번에 갤럭시 20 울트라 같은 모델을 제가 고민 중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면 카메라에 4000만 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근데 못생기고 다 보일 거 아니야. 너무 디테일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면은 얘가 화소수가 조금 부족해서 약간 뽀샤시하게 나와요. 근데 후면으로 찍으면 못생기고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좋기는 한데 후면으로 찍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의 특징이죠. 우리는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 진짜 실제 길이를 보여드리면 13cm가 나오네요. 13cm면은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요만큼의 인치수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당긴다면은 아무래도 여기 좀 길다 보니까 많이 잘려요. 영화를 본다고 치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화면 크기가 나올 것 같은데 21:9니까요, 보통 영화가. 근데 일반 16:9 비율의 영상을 이렇게 늘리기에는 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맞다.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케이스부터 씌웠어야 되는데. 빨리 케이스부터 씌울게요. 접은 상태에서 붙이나 보네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다음에 아랫부분 여기도 거꾸로 끼울 뻔했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두꺼워지긴 했는데 바로 보호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보다 더 높이 튀어나와 있어서 카메라 보호는 되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기본 케이스를 줬다는 거에 일단 만족을 하고요. 지금 느껴지는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쪽 케이스 부분 여기가 꽉 들어맞지 않는 건지 좀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사용을 하면서 다음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잘 붙어 있는데 약간 떨어지긴 하네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은 조금 낭창낭창하게 되어 있어요. 낭창낭창. 그리고 다른 부분이 다 잘 붙잡혀 있어서 아주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기 이 부분, 여기 힌지 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 두 가지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은 처음 만져봤을 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갤럭시 S20 모델도 만나보고 왔는데 요 플립이랑 고민이 조금 돼요. 왜냐? 일단 그 전에는 갤럭시 20 플러스랑 울트라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펙 자체가 사실상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S10 플러스 요 녀석이랑 큰 차이를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제품의 이 간편함이 너무나 세요. 이렇게 접었을 때 보관의 용이성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1세대 때 이미 일단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지점, 요 갈라서는 부분, 요 부분도 사실 실사용함에 있어서 뭐 아주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화면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지경이고 어두운 화면일 때만 좀 굴절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하네요. 지금 갤럭시 20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이 올 예정인데 일단 그 전까지 플립을 실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에 장점이 있는지 한번 실사용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